은퇴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하는 미래지만 막상 닥치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취업을 선택하면서 이제 좀 살만하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이 과거만큼 나오지 않아 생활비가 모자라는 상황에 부딪히곤 해요. 저마다의 사정과 아픔이 있지만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자책과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 속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죠. 은퇴 후 재취업, 월급이 줄어드는 현실. 우리가 흔히 은퇴 후 재취업을 생각하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을 해도 과거 월급의 70%를 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직종은 50%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떨어져서만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인력에게 높은 급여를 주기보다는 비용 효율을 중시하고 일자리도 주로 단순 업무나 시간제 근무 중심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월급은 줄었는데 생활비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결혼 비용 등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니까요. 결국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1. 김씨 부부의 고민. 김씨 부부는 60대 후반으로 남편은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생각해 재취업을 했지만 월급은 예전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려 했지만 아내가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서 의료비가 급증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재취업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고 점점 저축도 바닥나며 경제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이 박 씨의 갑작스러운 지출. 박 씨는 55세의 조기 은퇴 후 프리랜서로 재취업했지만 월 수입은 이전 회사 월급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고 결혼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에서 급히 지출해야 했고 그 충격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져 재정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3. 이 씨의 자영업 도전. 이 씨는 은퇴 후 자영업에 도전했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 부담으로 인해 월 수입은 불안정했습니다. 재취업 형태가 아니었지만 소득 불안정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생활비 부족 문제를 겪었고 결국 빚을 내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노후 지출 관리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은퇴 후 재취업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재정적 추락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부터 가변 비용까지 모두 한 번씩 살펴보고 불필요하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통신비나 보험료, 식비 등 생활 전반에서 절약 가능한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둘째, 비상금과 노후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경조사비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무 설계사나 노후 설계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지출 관리 및 투자 계획을 세우면 훨씬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재무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취업 시 월급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지출 관리와 재무 계획이 철저하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고정 지출 구조 조정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나 구독 서비스, 공과금 등을 재점검해 절약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노후 자산을 소득 창출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배당 주식 투자, 적금 이외의 금융 상품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는 위험 관리와 충분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은퇴 후 재취업해도 생활비 부족 지출 관리 못하면 추락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그 속에서도 해법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과 불안을 안고 있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지출 점검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면 조금씩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함께 걷는 분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공감과 소통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니까요. 언제든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편하게 불러주세요.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재취업과 지출 관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전문가 시각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은퇴 후 재취업 시 소득 감소는 대체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재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약 6,070%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월 수입이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생활비를 맞춰야 하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인데 여기서 포기하거나 무리하면 재정 위기가 옵니다. 1. 생활비 구조 점검 어디부터 시작할까? 먼저 내 지출을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가계부를 활용해 3개월 정도 지출 내역을 기록해 보세요. 여기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고정 지출 월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줄이기 쉽지 않지만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통신사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죠. 변동 지출 식비, 외식비, 교통비, 쇼핑비 등 생활 패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 식비가 60만 원인데 외식이 많다면 이를 40만 원대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대형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식이죠. 작은 실천이지만 한 달에 1,020만 원씩 절약하면 연 10만 2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어요. 2. 보험과 의료비 관리도 필수.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 부부 사례처럼 만성질환이나 예상치 못한 수술 비용이 나올 때 큰 부담이 되죠. 여기서 보험료를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필요한 보험과 불필요한 보험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장 범위가 겹치는 보험이 많으면 하나는 해약하거나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요. 또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해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절감 팁으로는 동네 병원을 적극 활용하고 약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건강검진은 공공기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챙겨야 해요. 3. 재취업 수입 보완 방법. 재취업이 월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단순히 월급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입,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 투자, 혹은 재능을 활용한 부업 등이죠. 부동산 임대는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월세 수입으로 노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리츠 REITs 같은 상품도 있으니 공부해 볼 만해요. 주식 투자도 배당주 중심으로 하면 월 수입에 도움이 됩니다. 단,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 반드시 분산 투자하고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재능을 살린 부업으로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컨설팅, 소규모 공예품 판매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SNS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으니 본인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춰 도전해 보는 게 좋습니다. 4. 비상금과 노후 자금 관리.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게 비상금 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가족 경조사비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전체 노후 자산 중 6개월 1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별도의 비상금 통장에 두고
접근이 쉽고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으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적금이나 CMA, 머니마켓 펀드 MMF 등이 해당됩니다. 이 비상금을 활용하면 갑작스런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고 투자 자산을 깨뜨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5. 지출 관리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정신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무리한 절약보다는 가치 있는 지출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식재료나 운동,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같은 부분에선 적당한 비용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행복에 도움됩니다. 대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지나친 외식, 충동 구매 등을 줄여야겠죠. 또한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재정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함께 계획하고 대비하는 게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재취업과 지출 관리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월급이 줄어든 만큼 현명하게 지출을 줄이고 수입원을 다각화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어둡고 막막한 노후가 조금씩 안정되고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 때는 주변 전문가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함께 잘 헤쳐나가 봅시다.